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강민주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시세가 올랐다면서 계약을 깨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나요? 황당하시죠?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좋은 집을 겨우 찾아서 계약하려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리니까요. 저희 동인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당신을 위해 요령이 아니라 증거와 절차로 내 집을 지키는 방법을 상황별로 딱 풀어지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대응법에 앞서 우리가 전체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가계약금만 보냈는지, 본계약금까지 보냈는지, 아니면 잔금까지 다 치렀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대응 방법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입니다. 가계약금만 보낸 상태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 단계의 승부처는 이게 단순한 가계약이냐 아니면 사실상 본계약이냐를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부동산 매매를 불요식 계약으로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꼭 서명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매매할지 가격, 잔금일 같은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 문자와 카톡으로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면 그 자체로 본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물론 대화 중에 자세한 건 계약서 쓸 때 정하자는 식으로 서명 계약을 전제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집주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가계약금 2배로 줄 테니 없던 걸로 하자는 건데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대부분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민법 제565조에서 말하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은 정식 본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실제로 오고 간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금의 성격이 강해서 그 자체로 자동 해약금의 효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통지, 둘째는 보전입니다. 먼저 내용 증명을 통해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가 끝났으므로 이건 단순한 가계약이 아니라 본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때 당시 나눴던 대화 캡처 같은 증거를 첨부하세요. 내용 증명 자체가 계약을 확정시키는 힘은 없지만 내가 이런 주장을 이때 분명히 했다는 사실을 국가가 증명해주는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중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입니다. 본계약이 성립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면 집주인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법원에 매도인이 이 부동산을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팔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신속하게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겼을 때 제3자에게 넘어간 등기도 되찾아올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정식 계약서까지 쓰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배액 상환을 하겠다며 해약을 요구합니다. 이때 우리의 핵심 방어 카드는 이행의 착수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착수를 했다면 집주인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잔금일에 돈을 더 주지 않으면 안 받겠다며 수령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집주인의 거절을 증거로 삼기 위한 3단계 작업에 들어갑니다. 1단계 준비. 잔금을 마련했다는 은행 잔액 증명 등을 확보합니다. 2단계 제공. 잔금일에 만나자는 통지를 보내 이행의 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3단계 거절 증거 확보. 돈을 더 줘야지만 받겠다는 상대방의 발언이나 문자를 확보합니다. 이 3단계의 증거가 모이면 법원에 잔금을 공탁해서 나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 이중매매를 차단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밀어붙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잔금까지 모두 보냈는데 집주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3자에게 집이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겁니다. 만약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면 소유권을 되찾기는 매우 어려워지고 손해배상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전 조치를 마쳤다면 즉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임시 거주비, 이자 비용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도 함께 청구할 수 있겠죠. 이런 점을 집주인에게 알려서 버티면 버틸수록 손해가 커진다는 점을 알려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계약, 본계약, 잔금 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대한 쉽게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저희 변호사들이 실제 사건을 검토하는 순서와 똑같습니다. 저희도 의뢰인이 가져오신 자료를 보고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이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인지, 다음 절차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일을 진행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들께서도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어느
어느 단계에 있는지 확인하셔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두 번째 상황인데 공탁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구나 처럼 혼자서 준비가 어려운 부분을 체크해 두셨다가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을 변호사와 채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 동인으로 찾아오신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으로도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더 모아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억지로 계약을 붙들겠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성이 보이면 끝까지, 보이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모를 막는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나만의 10대 로펌 동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